그런데 보톡스를 정말 나는 딱 한 부위만 맞겠다 한다면 저는 깊어지면 나중에 잘 펴지지도 않고 흉터는 남기 때문에 미리 생기기 전에 잡아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좀 오징어 좀 씹는 사람, 멀리 확산돼서 볼 안 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라인 만드는 NBU. 안녕하세요. 라인 만든 의사 닥터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50살 의사가 10년 젊어진 이유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거기 이제 제가 꾸준히 하는 시술에 보톡스를 소개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달려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보톡스 좀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보톡스가 뭐예요?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주사죠. 하지만 그거는 맞지만 틀린 얘기예요. 보톡스는 정말 많은 작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근육에서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근육을 줄이거나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피부에서는 콜라겐도 만들어요. 그리고 기름샘이나 또는 땀샘 같은 데다가 보톡스를 놔주면 그 기름샘이나 땀샘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겨드랑이 땀 많이 날 때도 하고 여드름 날 때도 보톡스를 놔주면 여드름이 지워져요. 근막, 점막, 신경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은 작용들을 합니다. 다른 건 안 해봤어도 보톡스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죠.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미용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톡스를 정말 나는 딱 한 부위만 맞겠다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미간은 생기게 되면 깊어지면 나중에 잘 펴지지도 않고 흉터는 남기 때문에 미리 생기기 전에 잡아주는 게 좋고요. 다른 주름들, 눈가 이런 주름들은 웃어서 생긴 주름이라서 전 밉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미간 주름은 좀 밉더라고요. 미간 주름을 맞을 때는 이마는 전 같이 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미간하고 이마는 서로 좀 보완작용을 해요. 그래서 미간만 딱 잡아놓으면 이마의 근육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미간을 찡그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영혼을 다해서 진짜 기를 모아서 진짜 우주의 기운을 다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간하고 이마는 같이 맞는 게 좋고, 특히 이마는 맞을 때 좀 조심해야죠. 눈이 처지신 분들은 안전하게. 근데 인상 쓸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우, 그거는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부분은요, 입꼬리하고 턱선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막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일을 해야지 맨날 이러고 있죠. 이 아래쪽 근육들은 결국은 긴장을 하고 힘을 주게 되면 입꼬리가 처지고 마리오넷 주름이 생기고 턱선도 무너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꼬리하고 이 턱선 라인, 호두주름 요런 데에 V 콜라겐 보톡스라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노화가 굉장히 정지가 되죠.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칭의 보톡스를 많이 써요. 얼굴 대칭성은 정말 매우 중요한데요. 이 비대칭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보톡스예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만 맨날 씹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각턱이 한쪽이 발달해 있으면 그걸 보톡스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웃을 때 한쪽만 이렇게 웃어요. 그런 것도 조정해 줄 수 있어요. 보톡스로 미묘하게 조정을 해서 비대칭을 잡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말고 요 정도 부분적으로 내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 자, 어떤 좀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사람한테 보톡스를 놔준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미간에 한번 놔주고 싶어요. 여기다가 놔줄 건데요. 이분은 눈이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좀 처질까봐 저는 안쪽에다가 보톡스를 이렇게 한 방씩 놔줄 겁니다. 콧잔등에 조금 같이 찡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보톡스 좀 놔줄 거고요. 눈이 좀 무거울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눈이 처지지 않게 이렇게 보톡스들을 피부에다가 이렇게 놔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마를 좀 당겨주고 반짝반짝 윤기가 나게 좀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좀 오징어 좀 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톡스를 좀 놔줄 건데요. 볼이 안 패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볼 패이면 참 없어 보일 얼굴이죠.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좀 근육이 큰 사람들은 9번 찔러요. 엄청 많이 찌르죠. 그렇게 해야 골고루 멀리 확산돼서 볼 안 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입꼬리가 자꾸 처지니까 안 처지게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에다가 살짝 주사를 놔줄 거예요. 호두주름도 자꾸 생겨서 이런 데다 몇 번 놔줄 거예요. 호두주름이 자꾸 꽉 수축하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 그렇게 안 되게. 그리고 이 턱선을 따라서 리프팅 목적으로 보톡스를 좀 놔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턱선 라인 조금 더 잡아주고 싶으면 한술 더 놔줄 거예요. 이렇게. 눈가가 좀 요새 너무 자글자글해요. 좋아.
여기가 조금만 서비스로 아주 살짝만 요 정도. 요렇게 저는 라인을 좀 잡아볼까 합니다. 이쪽 근육이 크니까 저는 보톡스를 여기만 놓을까 해요. 턱 근육은. 근데 턱에 저렇게 보톡스를 놔버리면은 다른 근육을 쓰려고 하지 않나요? 오, 맞아요. 사각턱이 근육이 너무 작아지고 너무 위축을 시키면은 반대로 반자 쪽에 있는 요 근육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같이 이제 놔줄 수가 있죠. 여기가 커지면.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너무 원장님이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다른 PD님들한테 질문을 몇 개 좀 받아왔거든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학회에서도 강의할 때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요. 저 이만 끝!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원장님, 보톡스 맞으면은 효과는 언제부터 나와요? 그거는 부위별로 좀 달라요.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뭐 2, 3주 정도는 걸리고, 예를 들어 미간, 눈가 이런 표정 근육 같은 경우는 효과를 좀 빨리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를 빨리 보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미간에다가 보톡스를 놓고 나서 막 3시간 동안 계속 찡그리게 막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효과가 빨리 나타나더라.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찡그리나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나 똑같더라. 그래도 막 급해요. 빨리 효과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근육을 많이 수축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보톡스 유지 기간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나요? 원래 이제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은 많이 쓰면 금방 다시 커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는데요. 습관이 막 굉장히 있어요. 막 미간을 찡그리는 습관이 있다. 또는 입가에 맨날 이렇게 힘을 주는 습관이 있다. 그럼 한 3개월은 돌아오죠. 그런 경우는 처음에 습관이 사라질 때까지는 좀 생겼다 싶으면 빨리 와서 맞아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맞다 보면 습관이라는 거는 안 하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 또 안 생겨요. 그러면 제가 늘려드릴 거예요. 7개월, 8개월 뒤에 오세요. 1년 뒤에 오세요. 이렇게도 늘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주구장창 4개월마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다른 데 병원 보면 막 9,900원이라 미끼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아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아무 의사 선생님한테 맞아도 다 효과가 똑같은 건가요? 같은 쌀로 밥을 지어도 밥맛이 다른데 어떻게 시술의 노하우에 대한 차이는 뭐 당연히 존재하고요. 보톡스는 부작용이 상당히 흔한 시술 중에 하나예요. 사각턱 맞고 볼이 꺼졌어요. 이마에 보톡스 맞고 눈이 내려와요. 미간 맞고 눈이 이렇게 사무라이 눈썹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흔한 보톡스 부작용인데 그런 건 이제 근육에 대한 이해, 보톡스의 확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길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몇 cc 놔주셨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희석에 대한 문제예요. 보톡스라는 병을 사서 보면은 병이 비어 있어요. 밑에 약간 하얀 가루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희석을 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으면 보톡스가 옅어지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라서 몇 cc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유닛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몇 유닛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보톡스가 싸다, 뭐 비싸다는 거는 그런 희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스킬에 대한 문제, 또 이제 공장처럼 이제 돌리는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싼 건 비지떡 뭐 그 정도. 제가 인터넷에서 주워 들었는데 보톡스를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연속으로 맞으면은 이게 효과가 영구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도 저희 고객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서 들었는데 말이 안 되죠. 밥을 1시간 간격으로 3번을 먹으면 내일까지 배가 안 고픈가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보톡스라는 건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육이라는 거는 새로 이렇게 회로가 생겨요. 새로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말짱황이고 오히려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내성이 생기는 주된 요인은 보통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맞았을 때. 두 번째, 너무 자주 맞았을 때. 그러면 내성 생기면 평생 보톡스를 못 맞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논문들이 있는데요. 보통 한 4, 5년 정도 지나면 그 항체의 역가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4, 5년 동안 안 맞다가 맞으면 이제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 사실 견디기가 어렵죠. 막 내가 사각이 이렇게 커졌는데 막 이렇게 주름이 깊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약물을 좀 넣어서 국소적으로 항체의 역가를 좀 낮춰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내성이 안 생기게끔 주의하는 게 우선 더 중요하겠죠. 비싼 외국제 보톡스를 맞으면 내성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톡스들은 A타입 보톡스예요. 다
다 A타입 보톡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로블록이라는 B타입 보톡스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안 돼요. 어떤 A타입 보톡스든 내성이 생기면 다 똑같습니다. 흔히 뭐 제오민 이런 거 맞으면은 괜찮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미 생기고 나선 효과 없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좀 적어서 조금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좀 적지 않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맞으셔도 되고, 전 세계에서 보톡스 종류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정말 미용 강국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보톡스도 안전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 한 부위를 한다면 어디를 해야 될까,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톡스는 그래요.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그리고 가장 가성비 좋은, 그리고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좋은 시술이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